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흘간 공법 기록형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은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강의가 없고 대신 보강을 이제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의 진행은 이제 거기 제가 필요한 교재를 적어 놨습니다. 저희가 3회차까지는 이론 강의 할 거기 때문에 공법 기록 1을 들고 오시면 되겠고 4회부터 8회까지는 변호사 시험 기출을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여기 일정에 맞춰 가지고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따로 이제 푸는 시간을 제가 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풀어오시면 좋겠고, 내가 이제 시간이 다 없어서 좀 다 풀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 잡고 메모라도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신 거랑 제가 하는 거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보면서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회차 마지막에는 그동안 나왔었던 변호사 시험 쟁점들과 모의시험 쟁점들을 총정리한 쟁점 정리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시랑 모의시험 총 쟁점 정리표를 드릴 거니까 그걸 보면서 그동안 변시에 그리고 모의시험에 어떤 쟁점들이 나왔는지를 최종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변시 정도만 들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에서 들으시면 되겠고 9회차, 10회차에는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편 제 교재 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굳이 제 교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냥 기출문제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그걸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부터 24년까지 최근 모의시험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간략하게 볼 겁니다. 엄청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기록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쟁점들인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볼 거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기출 해설을 할 때는 제가 직접 작성한 수기 메모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저랑 똑같이 메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필요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취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나의 메모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 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과제가 나갈 겁니다. 매일매일 과제가 나갈 건데 내드리는 과제는 우리 모의시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좀 쟁점이 특이한 것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과제들을 풀어오시고 그럼 제가 다음날 항상 과제를 해설해 드릴게요.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자료가 총 3개가 나갔을 겁니다. 하나는 1일차 과제 나갔을 거고요. 하나는 나중에 진행하게 될 청구치리 작성 연습이라는 자료 나갔고, 하나는 작성 연습 문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총 2개입니다. 하나는 청구치리 작성 연습이고, 하나는 기록 과제니까 과제는 2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일단은 1교시는 진행을 하고 제가 1교시 마치고 PPT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다른데 메모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좀 옮겨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 헌법재판의 종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탄정권 헌 5가지가 있고, 헌법소원은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위헌법률심판과 68조 1항 2항 헌법소원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68조 1항 헌법소원이 5번 나왔고, 그리고 68조 2항 헌법소원도 5번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헌법률심판이 이제 이번 변호사 시험 포함해서 3번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위헌법률심판과 68조 2항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3가지 형태가 나오는 게 좀 거의 굳어졌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이나 정당 해산 심판은 기록으로 물어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형식적 기재 사항이랄 것도 없고 적법 요건이랄 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핵과 정당 해산은 이제 본안에서 그냥 사례 쓰는 문제로 출제를 할 거고, 권한쟁의 심판도 사실 형식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3가지 유형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형 중에 뭐가 출제될 거냐라고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우리가 전부 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외에 이제 헌법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문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가처분 신청서가 있죠. 우리 가처분은 명문의 규정은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에도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회 변시 때 실제로 가처분 신청서를 쓰는 형태가 나왔었고, 가처분은 사실 사례형으로도 이미 출제가 되었고 기록형으로도 한번 출제가 되었지만 아마 기록형으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청구 취지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건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요건들,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서랑 답변서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쓰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형태가 있기는 합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법령을 만든 당사자나 그 법령에 이해관계 있는 국가기관에게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해기관 입장에서는 이 법령에 대한 이 법령은 합헌이다라는 형태의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의견서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쓰듯이 그냥 합헌 논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록해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도 마찬가지죠. 헌법소원 심판이 이제 우리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피청구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피청구인 입장에서 또 합헌 논쟁하는 거,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 논쟁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의견서나 답변서는 기록에서는 굳이 물어보지 않을 거다. 그냥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공법 기록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 기재사항 써야 되고, 청구 취지 써야 되고, 적법 요건과 본안 요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형식적 기재사항은 우리 뭐 민사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맞추면 점수를 다 가져가는 거고 틀리면 점수를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법기록형을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연습하실 때 형식적 기재사항이 익숙해질 만큼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점짜리 어떤 적법요건 문제나 본안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0점짜리에서 매우 잘 썼다. 그럼 교수님이 6점을 줍니다. 좀 못 썼다. 그러면 4점을 줘요.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에서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의 100점 차이가 10점까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점짜리 문제에서는 70%가 4점과 6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점의 차이는 득점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한 2점 정도밖에 안 납니다. 많이 나야 3, 4점 나겠죠. 많이 나면 뭐 누구는 3점 받고 누구는 7점 받을 거니까 많이 나야 3, 4점 납니다. 그런데 형식적 기재사항은 일단 청구인 제대로 썼는지가 2점인 거고 관할 제대로 썼는지가 2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기재사항을 틀리게 되면은요, 공법 기록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형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례랑 똑같아. 그래서 기록형 연습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특유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사례 쓰듯이 답안을 써서는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이 기록형인 연습만 많이 하면은 반드시 점수가 올라가고요. 한번 올라갔던 점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험생들의 이런 성적 패턴을 많이 보다 보면은 기록형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 이 기록형이 낮은 친구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뭐 사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기록형을 써볼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기록형을 충분히 대비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은 100% 기록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기록형 점수라는 게 언젠가는 오르고 언젠가는 내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상향 곡선을 그리거나 그냥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민사든 형사든 공법이든 기록형은 틀을 잡고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예를 들면 민사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현석 변호사님 책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걸 제가 이제 로스쿨 3학년 때 만든 거니까 그때부터 제가 청구 취지를 그냥 드립다 외우는 거예요. 동기들이랑 하루씩 날 잡고 청구 취지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당신이 이제 요건사실론 책이 있었겠죠. 그 요건사실론 책이랑 민재실에 나왔었던 청구 취지들을 그냥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바닥씩 외워서 그냥 무지성으로 시험 치는 겁니다.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단순 암기해서 그걸 가지고 시험을 치면은 청구 취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 청구 취지의 구조가 체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구 취지 연습하는 거 1번. 두 번째는 요건사실론이에요. 요건사실론도
권리 근거 규정 사실, 그 다음에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을 구조를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정 변호사님 책에